삶은 변하지 않는다. 어른이 되어도 힘겨운 일은 여전히 힘들고 그럴 때는 습관처럼 해왔던 죽고 싶다라는 어두운 생각이 따라붙는다. 그러나 이제는 굳이 내 감정을 숨기지 않고 토해내버린다. 아, 죽을 만큼 힘드네. 그러면 힘겨움이 덜어지진 않더라도 어둠은 걷어진다. 나는 죽지 않고 살아남아 얻는 행복과 즐거움, 사랑을 어린 날의 나에게 배워서 알고 있다. 그렇게 버텨서 지금의 행복을 알게 해준 나에게 미안하지 않도록 나는 계속해서 살아갈 것이다. 나는 이제 행복한 삶을 꿈꾸는 것이 두렵지 않다. 어른과 아이 그 사이 어디쯤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을 우리들의 사춘기에 대해 책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춘기 우사사 10번째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차차님, 쿠키님, 박사장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좀 특별한 책 다룰 예정인데요. 네, 여중생 A라는 웹툰입니다. 인기를 많이 끌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사실 영화보다는 원작이 여전히 더 학생들 사이에서는 읽히고 있는 것 같고요. 젊은 어른들, 네, 슬프지만 우리는 늙은 어른들이어서 젊은 어른들도 많이 보신 웹툰인 것 같아요. 영화는 네. 좀 각색 때문에 많이 달라졌죠. 네, 네네. 그래서 반응이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영화 만드신 분들이 떠올라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저희 네이버 우사사 카페에서 이제 청취자분도 추천해 주셨고 제 친구 딸, 중학생 딸도 이걸 또 엄청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회에서 다루게 되었는데요. 오늘 여중생 A 이제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여중생 A는 중학교 3학년 장미래라는 여자아이의 이야기예요. 웹툰으로는 총 125회가 그려졌고 단행본 5권으로 출간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웹툰 형식이라서 글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웹툰은 아무래도 형식이나 장르가 다르다 보니까 장면이라든지 글로 제시하지 않아도 표정이나 뭐 몸짓이나 서로의 거리, 태도, 배경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내용이 굉장히 풍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는 주인공이 보내는 시간, 그 시기별로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얘기가 길기도 하고 또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많이 아이들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는데 좀 일목요연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주인공 미래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인 상태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미래의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부터 이제 3학년 1학기 여름방학, 그 다음에 3학년 겨울방학 이렇게 시기별로 학기제죠. 학기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전체적인 배경이 되기도 하는 그 이야기의 출발점이 되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입니다. 주인공 미래는 학교에서는 주로 혼자 지내거나 잠을 자고 집에 오면 게임을 하는 중학교 여학생이에요. 집에 와도 엄마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들어오시기 때문에 대부분 혼자 있고 아빠는 잘 들어오시지 않거나 가끔 들어오시면 술을 드시고 폭력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미래는 행복한 가정이라는 말이 너무 낯선 아이입니다. 이런 미래에게 유일한 낙이 있다면 바로 온라인 게임인데요. 미래가 하는 게임은 가상현실 게임으로 그 안에서 미래는 친구들도 사귀고 길드를 만들어서 소속감이나 연대감을 느끼며 지내고 있습니다. 미래에게 온라인 공간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많은 욕구들이나 행복감이 충족되는 그리고 때로는 현실의 괴로움을 잊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도 한데요. 가정에서의 따뜻한 지지를 기대할 수가 없고 또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도 만나지 못한 미래는 친구들과의 관계가 언제나 어렵기만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다가와주면 너무 속으로는 고맙지만 먼저 손 내밀 자신이나 용기가 없어요. 그리고 뭔가 관계가 잘못될까봐 언제나 불안해서 점점 소심해지고요. 그리고 상처를 받을까봐 차라리 외톨이가 되는 걸 먼저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미래의 두 번째 시기, 중학교 3학년 1학기입니다. 이런 미래한테 어느 날 반장인 이백합이라는 친구가 다가와요. 근데 백합이는 사실 미래와 동등한 친구 관계를 원했다기보다는 좀 다른 속내를 가지고 있었어요.
백합이는 예전에 우연히 미래가 썼던 글을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미래가 썼던 문구 중에 부모는 그 이름만으로 자식의 첫 숨과 그 환경을 손에 쥐고 농락할 권리를 가진다. 라는 그 문구가 이렇게 너무 충격적으로 와닿았던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쓴 친구가 누굴까라는 그런 호기심도 있고, 그리고 이 또 시기심도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자기도 글을 잘 쓰고 싶고 잘 쓰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쩌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같은 것들이 막 뒤섞여 있어서 그런 이제 마음으로 이제 미래에게 다가가는 친구예요. 백합이라는 친구는. 근데 이런 백합이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미래는 백합이한테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또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낸다는 것도 낯설고, 그리고 백합이가 자기 글을 봐달라고 막 내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래서 진심으로 말을 잘 못해요. 그냥 누구나 다 하는 칭찬 정도만 하고, 미래는 그냥 가까워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미래의 반응에 자존심이 상한 백합이는 미래가 짝사랑하고 있던 이태양하고 미래가 짝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사귀어버립니다. 정말 너무나 미래한테는 큰 상처죠. 중학교 여자아이인데. 그래서 이제 백합이랑 태양이가 그나마 조금의 희망이었는데,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미래는 너무 큰 좌절과 슬픔을 겪게 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아빠의 폭력은 여전하고 엄마의 무기력함도 여전하고, 그래서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채 이제 3학년 1학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기인 여름방학. 미래는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면서 이제 살아가는 일을 그만두어야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유일한 낙이었던 가상세계에서 마지막 정리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때 미래의 삶에 이제 한 사람이 들어오게 되죠. 온라인 게임 길드원 중에 하나였던 현재이라는 친구예요. 근데 미래보다 나이가 많은 이제 남자 사람 친구인데, 온라인 게임에서 미래의 변화를 느낀 거예요. 약간 눈치를 채고 현실 세계로 건너와서 미래한테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이가 사소한 건수를 만들어가면서 미래한테 약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줘요. 그래서 제이를 만나면서 미래는 소소한 일상의 재미와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인터넷 소설을 쓰기 시작한 미래는 사람들의 반응에 기대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요. 그리고 다음 날을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삶이 어떤 약간의 희망처럼 느껴지고 삶의 끈처럼 느껴져서 그거를 잡고 하루하루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살아가도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서 살아갈 이유가 생긴 미래는 개학을 하고 나서 학교에 다시 등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이제 네 번째 중학교 3학년 2학기의 미래입니다. 개학 후에 미래는 온라인 게임에서 파티를 신청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친구한테 손을 내밀어 봐요. 이건 파티 신청이야. 뭐 승낙을 할 수도 있고 거절을 할 수 있어. 이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손을 내밀어 보는데, 미래한테는 그게 세상을 뒤집을 만큼의 아주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지만 사실 그냥 친구들한테는 아무렇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같은 조원이었던 친구가 그러자 이러면서 수행평가도 같이 하고 시험 공부도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과 이런 시간을 지내면서 미래는 조금씩 용기를 내서 친구들한테 다가가게 되는데요. 이때 미래가 생각해요. 그동안 나도 세상에 손을 내밀어 볼 생각을 못했구나. 손을 뿌리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잡는 친구도 있구나라는 걸 이제 조금씩 깨달아가는 거죠. 그리고 미래는 자신한테 다가와준 온라인 친구 제이가 학생 시절에 자기처럼 친구들한테 큰 상처를 입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미래가 이제 제이한테 그 상처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밝아졌냐라를 물었을 때 제이는 자기 누나가 해줬던 말을 해주거든요. 어차피 너를 아는 10명 중 1명은 너를 좋아하고 2명은 널 싫어할 거야. 그리고 7명은 관심이 없어. 너를 싫어하는 그 2명은 네가 어떤 노력을 해도 널 좋아해주지 않아. 그런 사람에게까지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 라는 말을 전해줘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에게까지 마음을 쓰면서 상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걸 미래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되고, 그거는 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위로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래는 조금씩 자기를 지키는 법을 알게 되어 가는 거죠. 좋으면 좋다고 말하고 싫으면 싫다고 말하고 누군가에게는 먼저 손을 내밀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그냥 그건 넘겨도 괜찮은 일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제이가 이런 말을 해주거든요. 또 친구 관계는 1년 동안 그냥 잘 지내보자 하는 동맹 같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뭐 엄청 대단히 자기의 마음을 다 알아주는 진정한 친구를 만나야 돼 하는 심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래는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이제 조금씩 올라오는 그 마음을 붙잡고 중학교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하고 그 이후의 일은 이제 조금 간략하게 소개가 나온 다음에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어요. 네. 네, 여기까지 여중생 A의 이야기를 장미래라는 주인공의 삶을 줄기로 해서 내용을 요약해 보았는데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이 책에서는 미래라는 주인공의 삶 외에도 백합이의 서사가 또 있어요. 백합이의 삶이라든지 많은 인물들이 나오죠. 네네. 여기에 많은 뭐 현재이라는 그 친구도 나름의 일들을 겪고 뭐 그런 얘기들이 되게 여러 줄기로 펼쳐져요. 또 이게 웹툰이다 보니까 장면 전환이 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기로 요약을 하기 위해 제가 중심 인물인 미래를 중심으로 내용을 요약했지만 여러 인물들을 중심으로 내용을 다시 한 번씩 구성해 보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어요. 유리나 현진이 같은 아이들은 사이버 폭력 같은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쵸. 재민이 같은 아이를 통해서는 일진들, 그러니까 학교 폭력 문제 뭐 이런 맞아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미래와 관련된 거는 가정폭력 이런 문제도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그쵸. 굉장히 이야기가 방대하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장편의 묘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5권이나 되잖아요. 지금 네. 책으로 출간된 거는. 그래서 큰 이야기들, 그 소소한 재미도 많이 느낄 수 있고. 재밌죠. 아무래도 웹툰이고. 네. 차차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이 책을 딱 덮으면서 차차님이 언젠가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첫 번째 화 1회에서 하셨나요? 어떻게든 살아남아라. 그 성인이 될 때까지 힘든 시간들을 견디고 살아남아라라고 했던 말이 딱 떠오르는 책이기도 했어요. 네, 맞아요. 그 얘기 많이 나오죠. 네. 저도 굉장히 공감하면서 읽었고 약간 추측이긴 하지만 작가도 이 미래랑 같지는 않더라도 유사한 일을 겪었을 것 같다라는 추측을 하면서 읽었고요. 약간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이게 지금 10대 청소년 이야기긴 한데 현재 10대들도 이 이야기에 그렇게 공감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 게 저한테 훨씬 더 시대적인 내용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배경 같은 게 네. 게임이나 맞아요, 노래나 맞아요. 뭐 네. 나오는 코스프레하고 소설이나 뭐 이런 게 딱 제 정말 그 10대 때 이야기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아마 근데 그런 심리적인 묘사는 지금 아이들도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책을 저한테 추천해준 친구도 중학교 3학년 여자 친구였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네이버 카페에 추천해주신 분은 이미 성인이 되신 어떤 청취자분께서 추천을 해주셨는데 요거를 이제 따로 개인적으로 추천해줬던 친구도 중학생이었고 온라인 게임이 사실은 요 얘기도 하고 싶긴 했는데 여기서 나온 온라인 게임 아닌 가상현실 게임은 지금 훨씬 더 많이 활발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부캐놀이처럼.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이나 이런 건 많이 달라졌지만 기본적으로 이 웹툰, 이 소설이 전하고자 하는 기본적인 심리 묘사나 이런 거는 그대로 있죠. 왜냐하면 그쵸. 계속 우리는 학교 생활을 하고 있고 아이들은 관계는 계속 어렵고 관계는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맞아요. 거는 언제나 계속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이 책이 되게 소소한 재미도 되게 많은데 그 재미가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심리 묘사가 한 몫을 하고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막 심각하진 않는데 좋아하는 친구가 내가 인사를 하고 싶어서 눈을 딱 쳐다봤는데 그 친구가 훅 지나간 거예요. 그때 얘가 갑자기 가슴이 이렇게 칼로 베인데 훅 하고 아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묘사들이 종종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감대 형성이 진짜 묘미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보면 친구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점심시간에 미래가 그 도서실에 갔는데 잠깐 사이에 같이 밥 먹는 친구들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물어보면 되는데 혹시 쟤네들이 나를 싫어해서 피하는 걸까? 피하는 걸까? 이런 혼자만의 생각으로 못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 제이가 야, 너 물어보면 되잖아. 직접 물어봐. 물어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 이런
말을 해주거든요. 그때 미래가 그래 내가 물어보면 되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장면이 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맞아요. 지금 어른이 돼서도 그렇죠. 나만의 생각으로 지레짐작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솔직하게 물어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 잘 못하잖아요. 상처받을까 봐. 네, 진짜 싫어서라 그러면 어떡하지? 이제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냥 이제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있으니까 10명 중에 7명 관심 없고 2명은 날 싫어하고 1명이 좋아해 라는 거를 생각하면 사실은 싫을 수도 있었는데 사실은 쉽진 않죠. 마음이. 그래도 이제 아이들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 심리 묘사. 맞아요. 저는 이게 그래도 이제 이런 관계들을 좀 입체적으로 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이게 그 평면적으로 어쨌든 서사는 선악이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인물을 입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노력한 부분이 진짜 좋았어요. 맞아요. 단순히 악한 아이만 있는 게 아니고 단순히 선한 걔한테도 사정이 있고 나름대로 그 아이에게도 스토리가 서사가 있고 각각의 서사가 다 어우러지는 그게 좋았어요. 그렇게 심리 묘사가 굉장히 이렇게 읽는 재미를 주는데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그렇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게임에서 싸웠는데 컴퓨터 전원이 나가서 튕겨져 나온 거야. 맞아요. 그 내가 화나서 나온 것처럼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괴로워하잖아요. 이거 너무 리얼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어린 시절을 까먹으신 엄마 아빠시라면 이 웹툰 한번 보시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이런 마음이겠구나 이런 거 되게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은 책. 그리고 내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재미가 있으면서도 굉장히 날카롭게 파악하고 있는 현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무거운 면도 있어요. 많이 있죠. 네. 그러니까 우선 이제 현실을 되게 날카롭게 파악한 거 중에 이런 거 있어요. 친구 관계에도 서열이 있어. 그래서 아이들이 그 친구 관계에서 겪는 그 서열의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상 센 척만 한다고 세지긴 어렵잖아요. 그걸 이렇게 하나씩 내 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재이하고 장미래가 이렇게 절망할 때 생을 포기할 때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게 둘 다 자신을 탓하면서 절망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굉장히 날카롭게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절망하는 포인트. 그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아이들이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면 부모님들이 한 번쯤은 돌아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제이 이야기도 되게 흥미로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처음에는 부당하다고 느끼잖아요. 자기를 막 가방 셔틀을 시키고 빵 셔틀을 시키고 하는데 내가 왜 해야 돼? 라고 처음에 생각을 하는데 그게 조금 지나면 당연한 게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는 내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야 라고 생각하는 그 흐름이 너무 잘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정폭력 당하는 뭐 맞고 사는 아내, 맞고 사는 남편 이런 거를 봐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당장 뭐 나가야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되면은 그래, 그걸 내가 좀만 더 잘하면 돼. 이렇게 결론이 내지는 게 조금 위험한 상황인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거를 이제 남 탓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더 나아져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것도 현실적으로 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거울을 보고 나를 보니까 진짜 내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구나. 라고 미래가 스스로 느끼는 장면이 있어요. 그동안은 애들이 너 표정이 왜 그러냐고 막 옆에서 짜증을 내면 그 짜증내는 애가 되게 나쁜 애잖아요. 근데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표정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는 내가 좀 더 밝은 표정을 지어볼까라고 생각하는 모습도 굉장히 건강한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보여주는 것도 되게 좋더라고요. 안내서 같아요. 지금 책 전체가 약간 아이들한테는 좋은 안내서 같아요. 굉장히 세심하게 현실적인. 이게 저도 책으로도 나오고 이제 웹툰도 있잖아요. 저는 웹툰으로 봤는데 밑에 이제 댓글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진짜 많았어요. 자기는 미래를 보면서 나도 미래같이 해봤더니 그렇게 된 것도 효과가 있고 있더라. 너무 많은 도움을 얻었다라고 많이 독자들이 썼더라고요. 그래서 왜 마치 미래가 이렇게 친구 사귀면 같이 기쁜 마음이 들고 미래가 왜 원래는 죽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죽으려고 이렇게 결심하고 다 정리하잖아요. 그럴 때는 진짜 이게 여중생 A라더니 여중생 A의 죽음을 말하나? 막 약간 저는 그런 생각까지 했는데 또 이렇게
같은 조원 친구들 만나서 학교 생활 잘하는 걸 보면 또 기특하고 대견하고 안심도 되고 그러니까 미래를 쭉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들이 공감, 그래서 감정이 그래서 독자들이 그런 댓글 되게 많이 달 수 있는 것 같아요. 여중생 A지만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것 같은. 맞아요. 그리고 그 학생 댓글이 많더라고요. 학생들이 웹툰 아무래도 더 잘 보니까.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공감 많은데 갑자기 그 생각 드네요. 우리가 약간의 그 막장 드라마들에서 김치 싸대기 날리는 시어머니한테 같이 맞아요. 그런 생각 들어요. 같이 분노하고 막 같이 욕하고. 아이들도 그런 거죠. 자기의 삶을 보여주니까. 사실 저는 이거 읽으면서 다시 저의 학교 생활을 한번 돌아봤거든요. 그 미래의 말 중에서 보면 나에게도 소풍 가는 날 버스 옆자리 짝이 생긴다. 매일매일 나오는 급식 이야기를 하고 쉬는 시간 10분에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생긴다. 그런 삶이 너무 소중하다.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되게 사소한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아이들한테는 얼마나 큰가. 그리고 지금 잊어버렸지만 내 학교 생활에서도 그런 게 되게 그랬죠. 컸었구나. 한 번도 다시 생각하게 됐었어요. 네. 까먹었던 생각들 많이 떠올랐어요. 저 비슷하게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소풍 갈 때 소풍 장소에서 만나잖아요. 근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많이 막 태워다 주시고 막 이러는데 당시에는 버스 타고 가야 되는데 애들이 다 약속하는 거예요. 같이 갈 친구. 같이 갈 친구를 아침에 약속하는데 그때 저는 무슨 일인지 약속할 만한 친구가 딱 그게 봄 소풍이었거든요. 근데 다들 아주 친하지 않은 친구들의 상태였어요. 저의 입장에서는 새학년 올라가서 근데 혼자 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언니한테 부탁했어요. 그 장소에 나를 데려다 줄 수 있냐고. 그게 언니가 너무 아무렇지 않게 나를 데리고 버스를 타고 갔는데 나이 차이는 많지 않아도 너무 고맙고 좋고 내가 혼자 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까먹고 있었는데 이 웹툰을 보다 생각이 났어요. 그 마음이 진짜 크구나. 그때는 컸구나. 지금 생각하면 절대 그렇게 안 가잖아요. 왜냐면 귀찮잖아요. 거기서 그냥 만나면 되지. 모여가지고 언제까지 만나서. 그러니까 근데 그때는 그게 정말 너무 컸어요. 네. 지금 생각하면 왜 이런 뭐야 이게 막 이런데 그때는 너무나 간절하고 너무나 그쵸. 절실한 문제. 그쵸. 지금은 쇼핑도 혼자 가는 게 편하고 밥도 혼자 먹는 게 편한 나이가 돼버린 우리 어른들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은 이게 너무 소중한 시기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미래가 가정 폭력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미래가 모든 구성원의 존재가 행복한 가정의 필수 조건일까?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뭐 다양한 너무나 다양한 형태가 있잖아요. 가족의 형태. 네, 조선 가정도 뭐 한부모 가정도 있고 뭐 다문화 가정도 있고 뭐 그냥 일반적인 다 구성원이 있는 가정도 있고. 근데 이제 모든 구성원이 없더라도 다양한 형태가 있더라도 그 누구나 행복할 수 있다. 미래가 이제 아빠가 없는 상태가 행복을 찾았잖아요. 물론 그 부분에서의 댓글이었나? 아빠를 죽여버리다니. 작가가. 근데 약간 이거의 한계였어. 전 좀 놀랐거든요. 갈등 해소가 죽음. 갑자기 왜 막장 드라마처럼 등장인물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화를 찾았잖아요. 미래는. 사실은 저는 그게 조금 인위적이긴 하죠. 네, 아쉬웠어요. 저는 그게 현실적이라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아빠가 뭐 죽어야만 갈등이 해소가 되는 맞아요. 그 현실. 실제 그런 가정이 있고 작가가 아빠가 뭐 개가천선해가지고 내가 잘못했어 뭐 변해가지고 같이 그래도 가족이니까 같이 살았다 이게 아니라 정말 아빠를 제외시켜 버리잖아요. 제외가 되어야만 평화로운 어떤 가정의 모습을 그냥 현실을 그대로 인정했다. 저는 근데 꼭 죽음이 아니더라도 제외시킬 수 있는 헤어지거나. 네, 그렇죠. 뭐 어머니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뭐 이혼을 하는 거. 어머니가 조금 이렇게 맞아요. 네, 그 아버지 바람 피는 거에 대해서 좀 뭔가 각성하고 어머니가 힘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걸 좀 기대를 했었죠. 저는 그 부분도 되게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각성을 해서 그래 내가 딸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을 한다든지 나가 산다든지 하지 않고 엄마는 또 계속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엄마의 서사가 너무 없어서 그건 좀 아쉬운데 어쩌면
중학교 아이들 눈에는 엄마의 서사까지는 알 수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해요. 엄마의 맞아요. 일까지는. 그래서 엄마가 사실 왜 그렇게 무기력해지셨는지, 폭력을 당하거나 일을 하거나 고통을 겪으면서도 어떤 것도 하시지 않잖아요. 아, 여기서 질문 드려봐야겠다. 중간에 제가 해소되지 않았던 궁금증이 있었는데, 미래는 엄마를 지키기 위해 칼을 들어요. 딱 한 번. 아빠가 미래는 때리지 않았었는데 엄마가 맞는 걸 보면서 부엌에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칼을 가지고 와서 자해를 하겠다라고 아빠를 협박하는 건 미래한테는 정말 뭐랄까요, 너무 충격적인 스스로의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엄마하고 아빠가 다 집을 나가셨잖아요. 네. 엄마도 같이 없어졌잖아요. 일주일 동안 미래를 혼자 남겨놓고. 미래한테 연락도 하지 않고. 그래서 미래가 그것 때문에 엄마한테 상처를 받았죠. 엄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까? 그게 끝까지 해소되지 않는데, 물론 끝까지 해소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죠. 끝까지 해소가 안 됐나요? 네. 해소가 됐죠. 미래한테는. 엄마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근데 그 이유는 알 수 없잖아. 안 나왔잖아요. 너무 책에. 딸을 보기가 어려웠겠죠. 그냥 그래서 너는 이때 엄마가 어디 갔으며 왜 나가셨으며, 그러니까 아빠가 나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엄마는 왜 그러셨을까가 계속 궁금했는데 마지막에 엄마랑 약간 화해하듯이 좋은 상황이 오지만 그 얘기가 언급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미래는 혼자 그것 때문에 상처받았고 엄마한테 마음을 못 열었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미래 스스로는 조금은 엄마를 이해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는 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개인의 선택으로 보면요, 자식한테 그런 경험을 겪게 했으니까 너무너무 괴롭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던 거잖아요.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부모로서는 너무 무책임했어요. 그쵸. 미성년 자녀를 두고서 떠난 거니까. 여기 보면 또 우리가 그 미래의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그 미래가 인간관계 성장해 가는 모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관계들의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백합이랑 장노란의 인간관계도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거든요. 백합이라는 아이가 미래한테 호기심 내지는 그런 어떤 같이 글 쓰는 친구로서의 시기심 같은 것들을 갖게 된 이유가 그 부모에 대한 언급인데, 사실 백합이도 너무나 부잣집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누리고 있지만 부모로부터 받는 그런 그러니까 정서적인 학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랑한다는 명목하에 아빠는 계속해서 얘한테 좋은 성적을 원하고 있고, 엄마는 이제 그런 아빠에게 대항하지 못한 채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죠. 전혀 비판적이지 않으니까 아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없게 만드는 사랑을 주고 있고, 약간 불균형적인 그런 사랑 속에서 자라고 있잖아요, 백합이가. 그래서 이제 이 백합이의 상태도 사실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아이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래서 근데 엄마가 백합이를 사랑하긴 하는데 너는 예쁘게 보여야 되고 항상 날씬해야 되고 이거를 막 강요하잖아요. 저 그 부분 너무 소름 끼쳤어요. 아, 누구보다 뛰어나 보여야 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외모. 진짜 백합이라는 이름처럼 꽃처럼 보여야 해. 맞아요. 너는 꽃이어야 해.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노란이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자면 그런 백합이를 닮아가고 싶고 그 백합이한테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로서 인정받고 싶고 그래서 미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 반대급부로. 그죠? 그런 미래랑 친해질까 봐. 근데 굉장히 많이 그러죠. 네. 우리가 중고등학교 남녀를 가리지 않을 수 있지만 특히 여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친구 간의 시기심, 내가 이 친구의 유일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친구가 딴 친구랑 친할 때 그게 너무 볼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래서 노란이가 굉장히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악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악역이지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사가 있는 악역. 그리고 왠지 이해할 수 있는 노란이가 왜 저렇게 하는지 얄밉고 못됐지만 이해는 가능한. 그리고 또 이런 인간 유형, 친구 유형을 많이 볼 수도 있고 그죠. 맞아요. 그리고 박현진하고 김유리 관계도 약간 비슷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좀 더 뛰어난 친구? 뛰어나다는 게 공부가 아니고 김유리는 이제 약간의 우리가 말하는 날라리인데 너무 잘 나가는 날라리. 외모가 너무 예쁜. 그 옆에 붙어있는 친구로서 가질 수 있는 시기심의 문제. 근데 물론 도가 지나치죠. 그 친구를 굉장히 궁지로 몰아넣고 폭력까지로 나아가니까 당연히 사이버 테러를 하죠.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까지 하지만 그 시기심의 문제, 지금 말씀하신 그 시기심의 문제도 같이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 시기심은 생겨요. 인간 경쟁심, 시기심은 당연히 생겨요. 본능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내가 잘 소화해서 넘기느냐는 저는 그거 같아요. 내가 시기심이 생기는구나를 먼저 인정해는 것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렵지만 해야죠. 그렇죠? 네. 내가 저런 면이 되게 부럽구나. 나의 상태를 알아차리고 인정하는 것부터. 저는 또 여기서 인간관계 맺는 방식 중에서 또 한번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거는 태양이라는 인물이 저는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태양이는 미래한테 손을 먼저 내밀어 주기도 하고, 재민이한테는 미래 전에 재민이가 좀 적응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손을 내밀어 줬는데, 마지막에는 또 다른 그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한테 먼저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를 걸고 이렇게 하거든요. 어떠셨어요? 태양이에 대해서? 보니까 그 웹툰에서는 악플이 되게 많이 달린 인물이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처음 부분에서는 태양이가 남주로 보이잖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읽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얘는 똥차였던 거예요. 그래서 미래가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쟤도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은 태양이가 미래한테 먼저 다가간 거는 동생 생각이 나서 그런 거였고. 그럼 동정심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비슷한 감정일 것 같아요. 내 동생이랑 닮았네? 약간 이제 좀 측은하게 보는. 그 부분을 나쁘게 보는 입장에서는 약간의 친구 관계에서 우월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아이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재민이가 그 얘기도 해요. 재민이도 그렇게 느끼고 그런 관계를 만드는 아이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물론 속내가 어떤지는 알 수 없죠. 태양이의 속내가 어떤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혼자일 수 있는 아이 곁에 있어주잖아요. 좀 그 아이가 다른 친구들이 생길 때까지 있어주지 않나요? 태양이가? 맞아요. 그리고 네. 그 관계에서 만약에 이게 이렇게 친구 관계의 어떤 서열에서 우위를 갖고 싶었다면, 그걸 이용해서 조금 얘를 자기 아래에다 두고 어떤 행동을 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진 않거든요. 태양이가. 그러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같이 영화 보고, 네, 그쵸. 같이 뭐 얘기하고, 애들은 다 편견 때문에 미래를 피하지만, 태양이는 그냥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서 그냥 미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봐주고. 그래서 저는 굳이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았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맞아요. 그 태양이의 역할은 있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한 명이라도 옆에서 지지해주는. 그리고 또 저는 여기 인물들 중에서 되게 마음에 들었던, 정이 갔던 인물들이 있는데, 그 미래랑 같이 모둠 활동을 했던 그 3인방 있잖아요. 양선이랑 유진이랑 하늘이랑 그 미래에게 최초로 안정감을 주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 무리를 만들어주는, 맞아요. 소속감을 주는 이 아이들 되게 매력적이었고 좋았어요. 그 짝꿍도 매력적이죠. 무던하게 그 일러스트 그리는 그 짝꿍. 왜냐면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는 그 모습. 맞아요. 저 그래서 되게 인상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미래가 이건 처음 보는 마이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마이웨이로 나가는 게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구나, 오히려 편안함을 줄 수 있구나, 그래도 괜찮구나, 네. 이걸 아는 거죠. 우리 이 책에서 가상세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월드. 네, 그 게임월드에 대해서도 저는 참 표현을 잘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속해 있는 어떤 또 하나의 세상. 물론 여기는 조금 희망적이고 밝은 게 많아서 그 가상세계의 인물들이 현실세계로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오고, 현실세계로 넘어온 마침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물론 왕자님, 백마탄 왕자님. 현재의, 네. 그쵸? 잘생기고 센스도 있고 미래만 바라봐주고 조언도 잘해주고 너무 완벽하잖아요. 그게 좀 문제예요. 맞아요. 그게 좀 문제야. 네. 옛날에 어떤 다이어트 만화에서 진짜 되게 잘생긴 그 트레이너가 같이 살면서 다이어트 해주는 만화 있어요. 그쵸? 네. 저도 이런 사람이 이렇게 옆에서 해주면 나 살을 막 20kg도 뺄 수 있어,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쵸? 이 사람이 마침 너무 좋아. 근데 또
근데 온라인에서 만나서 현실에서 만났는데 좀 변태 같은 사람도 나오기는 해요. 뭐 변태 같거나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온라인 세상이 충분히 우리가 누려도 되는 좋은 세상이지만 어떤 점들은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래가 사실은 이 원더링 월드라는 가상 세계에 빠져 있었잖아요. 거기서의 인간관계만을 경험했었던 아이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현실에 발 디딜 수 있게 그 제이가 현재이가 이름도 현재이예요. 스포예요, 스포. 현재에 발 디딜 수 있게 도와주는 도움판 같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런 책 중에 만약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만약의 세계 뭐 아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그거 보면 아주 짧은데 만약의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세계가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개의 균형에 대해서 그림으로 보여줘요. 우리가 근데 만약의 세계의 그림, 약간 어떤 둥그런 어떤 세계처럼 그리거든요. 나한테 일어나지 않은, 만약 이랬다면 일어났을 것 같은 어떤 세상이에요. 만약의 세계는. 매일의 세계가 내가 발 디디고 있는 현실인데, 거기 그림 중에 되게 좋아하는 장면이 떠올라요. 뭐냐면, 동그란 어떤 세상을 동그라미로 표현했는데, 현실의 세계 위에 서서 만약의 세계를 머리 위에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두 개의 크기가 같은데 현실의 발을 딛고 있어야 만약의 세계도 안전하게 들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느껴져요. 그 책을 읽다 보면. 근데 이 생각을 제가 아이들하고 했던 거예요. 이 얘기를 아이들이 해줬어요. 제가 이 책을 같이 읽고 아이들하고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여기서 이 아이가 현실의 세계를 밟고 있어야 이 위에 걸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어른이 나보다 낫다. 이 그림을 해석하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뭐 온라인 세상에 막 빠져가지고 현실에 못 나오고 이런 아이들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걱정이 앞서가지 않아도 괜찮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아이들은 이 현실의 세상에 발딛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도 또 가상의 세계를 즐기고 싶어 하고 왜냐하면 현실의 세계에서는 만약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어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에 대한 균형 있는 생각에 대해서도 짚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만화에서 묘사될 때 처음에는 현실은 흑백으로 나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 게임 세상은 아주 컬러풀로 나와요. 그래 이제 맞아요. 미래가 이제 그렇게 세상을 인식하다가 나중에 뒤로 가면 이제 현실이 미래가 다시 컬러풀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면 미래가 이제 현실에 완전히 적응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맞아요. 우리 또 자존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존감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약간 깨달은 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인정을 잘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질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무의식 중에. 근데 이렇게 인정을 받는 거랑 자존감이랑은 조금 다른 문제구나. 그러니까 진짜 자존감이라는 건 내 안에서 생기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인정을 받으면 내가 스스로 인정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인정을 누군가한테 받는 거는 어떤 도구와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내 자존감을 높이는데 분명히 좋은 도구가 되는데 남의 인정과는 약간 별도로 스스로 뭔가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자기가 뭔가 힘든 일을 잘 겪어서 이겨냈을 때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맞아요. 생기는 자존감이 있죠. 그게 사실은 조금 진짜다라는 생각이 든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인정에 기대게 되면 인정은 하나의 도구일 뿐인데 그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과도하게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릴 수가 자신을 있죠. 잃어버리는 거죠. 맞아요. 자존감은 자기가 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남은 절대 줄 수 없고. 그래서 미래가 고등학교에 가서 그러니까 게임 속에서 있는 것처럼 퀘스트 2개 주잖아요. 앞에 사람한테 한 번 말 걸기, 뒤에 있는 애한테 한 번 말 걸기. 근데 이제 그거를 스스로 해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미래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자기 길을 당당하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자기 스스로 그렇게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를 맞아요. 그래서 자존감도 냠냠쌤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뭔가 해냈을 때 그게 백합이와 미래의 가장 큰 차이더라고요. 음. 백합이는
인정을 너무 많이 받아요. 주변 모든 사람한테. 하지만 맞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죠. 네, 스스로 항상 의심하고. 백합이는 엄마가 아무리 인정을 해줘도 스스로 그게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백합이가 가지고 있는 약간 사실 겉으로 보면은 백합이가 엄청 완벽해 보이지만 백합이는 자존감이 많이 낮은 거죠. 그렇게 인정받고 있지만 그렇지만 미래는 나중에 자존감이 높아지죠. 그래서 대학을 선택하지 않고 스스로 소설가가 되겠다고 선택하는 것도 저는 자존감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봤거든요. 그런 부분. 맞아요. 백합이도 결국 어른이 돼서는 그 엄마 아빠의 인정에 기대지 않고 엄마 아빠 하지 맞아요. 말라고 했던 일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의 관계는 나빠졌지만 내가 나 자신이 하는 일을 믿기 때문에. 맞아요. 네, 오늘 그 여중생 A 저희가 얘기한 것 전체 내용 중에 굉장히 일부분인 것 같아요. 얘기 많이 나누었지만 그래서 기회 되시면 이렇게 쉬는 시간에 여가 활동으로 독서를 네, 한번 독서를 한번 추천. 네, 8회 때쯤에 저희가 여가 활동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해도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이제 여중생 A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부분 얘기 듣고 이제 이야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사장님은 어떤 부분 얘기해주고 싶으세요? 그 하나는 냠냠쌤님께서 처음에 인트로 하실 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어차피 10명이 있다면 한 명은 너를 좋아하고 2명은 널 싫어하는 무조건 싫어할 수 있다. 이거 항상 명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 하나 또 저 하나는 그 미래가 항상 자기 탓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인데요. 왜 난 한 번도 아빠에게 화가 나지 않았지? 난 화를 내는 대신 그냥 자책을 했던 것 같아. 그냥 내가 다 잘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편하니까 난 비겁하니까 라는 부분에서 그 현재의 누나가 있거든요. 작가님인데 그 작가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지 않아요. 명백한 잘못이 있는 남 대신 자신을 미워하게 된 것, 그러면서 또 자신을 탓하는 것, 그건 모두가 오래된 억압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예요 라고 말해주는 부분이 참 좋았어요. 그건 네 탓이 아니다. 화를 내도 된다. 화내는 방법도 연습해야 된다. 자꾸 화를 내야 잘 낼 수 화낼 있다.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자기 탓을 하지 말아라 라는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포스트잇은 엄청 많이 붙여오셨는데 그중에 소중한 거 2가지 네. 공유해 주셨어요. 차차님은 어디? 네, 저는 86화에 나오는데요. 네. 이게 이제 양선이 이제 미래한테 손 내밀어준 양선이를 생각하면서 얘기한 부분인데 사람이 무너지기 전 지탱해줄 수 있는 사람의 수는 딱 1명이면 충분하다 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는 아까 우리 이야기 나눌 때 했던 부분이에요. 요거는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지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에요. 친구를 맺는다는 건 1년 동안 잘 지내보자 하는 동맹 같은 거야 라는 생각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1년 동안 잘 지내보는 동맹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굉장히 물론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 진짜 오래 남는 친구가 되겠지만 당장 이 친구가 나의 전부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쉽게 친구들에게 다가가고 훨씬 많은 걸 공유하고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그리고 또 냠냠쌤님 진짜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같은 반 친구라고 해서 다 친할 필요 없거든요. 맞아요. 우린 너무 그런 강박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냥 같은 반이야 정도만 해도 되거든요. 맞아요. 너무 굳이 친해지려고 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거 아이들한테 얘기해주고 네, 싶어요. 네. 정말. 저도 덧붙여서 그 당시에는 이게 정말 인생의 다일 것 같잖아요. 근데 저도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다 보니 인생에는 정말 여러 스테이지가 있어요. 중학교 때 잘 나갔다고 해서 대학교 잘 가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를 좋은 데 나왔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우스갯소리로 뭐 80이 넘으면 그 똥오줌만 가려도 성공한 인생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 차차님이 그런 말 하니까 너무 웃겨. 정말 인생엔 다양한 스테이지가 있고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중2는 망했어. 그래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보내고 중3부터 또 해보자. 이런 마음도 가끔은 너무 필요한 좋은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맞아요. 내년부터 잘해봐. 내일부터.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작가님이요.
허586 이렇게 읽어야 되나요? 네. 허586 작가님이 아이들은 즐겁다라는 웹툰이 또 맞아요.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건 좀 더 밝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아직은 읽어보지 않았는데 저는 읽고 싶었어요. 이 책을 읽었는데 재밌어요. 근데 이 초등학생이 이건 좀 더 학년이 낮군요. 초등학생이 주인공이에요. 다이라는 애가 주인공인데 조금 훨씬 더 지금 여중생 A보다는 밝은 버전. 그렇지만 되게 또 이야기가 있는 같이 한번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여중생 A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건강하게 잘 보내고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